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부모 마음에 못 받고 용서 구할 기회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힘든 일에 있어서 어떤 사연이 더 고슬프고 어려운지 판가름하는 건 소용없는 행동이지 않나 싶지만 많고 많은 고통 중에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는 죽을 때까지 저를 아프게 할 것 같아요. 다들 부모님께 특별하게 잘못했던 일들이 있으신가요? 자식이라면 부모님 가슴에 못 안 박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유독 부모님께 잊지 못할 상처를 줬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부모님한테는 있을 때 잘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몰랐기 때문에 부모님께 못해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게을러서 효도를 미루다 기회를 놓쳐버린 것도 아닙니다. 어리석게도 저는 당시 아빠가 너무 미워서 일부러 상처를 주고자 했던 철부지 장녀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모진 말과 거리두기를 했었고 아빠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를 저 스스로 놓쳐가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는 또 한 번 자책하고 아빠를 사무치게 그리워하겠지만 하늘에 계신 아빠에게도 이 사연의 목소리가 닿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한테는 일명 구두쇠라 불리는 아빠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돈이 없는 게 아닌데도 집만 멀쩡한 아파트였지 사는 행색은 곰팡이 드글드글한 반지하에 사는 사람처럼 못 먹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 아빠가 심하게 짠돌이였기 때문이었죠. 저는 장녀이고 제 밑으로 여동생만 2명이 더 있었는데요. 요즘에 딸 3명이라고 하면 딸 부잣집이라 하잖아요. 또 딸 셋이라 주위에서 아빠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막 저희 셋을 낳았을 적에는 절대 딸이 칭송받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자식이 셋이라고 하면 그리 많은 다자녀도 아니었거든요. 자녀 셋인 집인이 좀 많았고 더 많게는 4명, 5명인 집안도 덜어 있던 때였습니다. 그것만 된다면 자식 번성에 힘을 쏟는 시대였던지라 딸만 낳으면 아들 못 낳는 귀신 취급이 당연했을 정도로 당시에는 아들을 추구하는 사상이 많았다고 해요. 부모님은 기력이 딸려 우리 자매 셋으로 만족했다고 하지만 엄마는 사실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해서 아들을 끝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냉철하게 딸 셋이면 됐다고 거절한 걸로 알아요. 제 기억 속에 아빠는 늘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아빠는 번번한 직장인이 아니었고 소소한 장사치였는데 아이스크림 장사라든지 케밥 장사, 도시락 장사 등등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왔다고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남는 제품들은 늘 우리 몫이었고 워낙 폐기가 많다 보니 저희 집에서 외식이나 배달 같은 건 꿈도 못 꿨습니다. 또 아빠는 냉철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딸이 셋이라지만 우리 집에선 딸이라고 아빠한테 애교 부리는 자식들이 없었어요. 그만큼 아빠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죠. 엄마가 한 번씩 어린이날이나 우리 생일 때 외식 한 번 하자고 하면 아빠가 그리 불같이 화를 냈던 게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 챙길 시간에 애들 공부나 더 봐줘. 숙제는 제대로 하는지 저번에 막내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왔다면서 성적 내려갔다고. 허구한 날 돈 쓸 생각하면서 애들 허파에 바람 넣지 말고 학생으로서 공부에 집중하도록 시켜. 첫째가 벌써 초등학교 졸업할 때가 됐어요. 어린이 탈 벗기 전에 어린이날 선물은 받아봐야죠. 가족이 있는데 선물 한번 못 받아보는 게 말이 돼요? 하나 해주면 그 뒤에 줄줄이 해줘야 되는 건 몰라서 그래? 그것만 해도 돈이 얼만 줄 알아? 지금은 내가 벌고 당신이 아껴야 할 때야. 쉰소리 말고 가서 첫째 교복 좀 찾아와줘. 민식이 애 이번에 고등학교 간다길래 내가 교복 받아놨어. 남의 교복을요? 3년을 입어야 되는데 그냥 새로 하나 사줘요. 그러다가 해줘서 어차피 사야 될 거예요. 저는 교복도 새 것을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말대로 입다가 해지면 그때서야 아빠가 교복을 사주었는데 그 교복이 다시 둘째한테 되물림되고 막내한테 되물림되고를 반복했죠. 막내는 한 번 대놓고 교복을 찢었다가 아빠한테 걸려서 그걸 기운 채로 학교를 다니는 꼴을 당하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그만큼이나 바깥일을 하면서도 자릿세 말고는 사적인 돈을 단 100원도 안 쓰는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아빠 몰래 엄마한테 이것저것 갖고 싶다 사달라 조르면 아빠가 용케도 그걸 알고 저희를 혼내는 일상만 반복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생들도 기념일날 외식하고 왔다는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저희는 외식이 어떤 기분인지, 밖에서 가족끼리 먹는 밥은 얼마나 맛있는지 친구들의 얘기를 통해서만 가족의 애를 느꼈던 것 같아요. 몰랐던 사실인데 저희가 어릴 적 사진은 덜어 있어도 돌사진이라고 할 만한 건 딱히 없더라고요. 이것 또한 막내가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돌잔치에 관한 말이 나와서 한날 엄마한테 자기 돌사진 보여달라고 하는 탓에 알게 된 겁니다. 저희는 왜 돌사진이 없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좋게 융화시켜서 아빠의 말을 대변해줬는데요. 엄마가 딸 셋 낳은 것이 당시 눈치가 보여 아빠한테 별 말을 못했고 때문에 예쁜 옷도 한번 입혀줘 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좋게 들으면 집 형편이 어려워서 돌잔치는 꿈도 꿀 수 없었다라고 들렸고 나쁘게 들으면 돌잔치가 뭐 유난이라고 큰돈 들어가면서 행사를 하냐라고 들릴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좋게 말해준다고 해도 이미 저희 셋은 후자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버렸어요. 아빠에게 늘 서운했지만 그날 돌잔치 얘기에선 좀 더 많이 서운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필 우리가 사춘기였던지라 그때의 반감은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 때문에 우리 자매들은 자연스레 아빠와 거리가 생겼고 그럼에도 아빠는 한결같이 바쁘고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늘 뒤에서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생활비 아낀 꼬깃돈을 쥐어주기도 했는데 엄마의 그런 배려는 저희가 아빠를 미워하게 만드는데 기름을 붓는 격이었죠. 엄마는 항상 저희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난 엄마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보 같은 마음에 엄마더러 이혼을 하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빠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엄마 보고 돈에 정신 나간 아빠 같은 남자 버리라고 했죠. 제가 장녀이다 보니까 동생들은 자연스레 제 뜻을 따르게 되었는데 저를 보고 배워서 엄마한테 틈만 나면 이혼하라 그랬습니다. 안 돼. 그래도 아빠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너희 학교도 가고 밥도 먹고 하는 거야.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끼니도 해결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면 복 받은 거지. 복은 무슨? 내가 어디 없는 살림인데 바래? 가족끼리 외식 안 해본 집 우리밖에 없더라. 학교 가고 밥 먹고 자고. 이건 우리가 엄마 아빠 자식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잖아. 솔직히 우리 집이 아파트만 좋지. 제일 못 살아. 맞아. 나도 친구들이 외식한다는 빕스 가고 싶어. 엄마, 왜 우리 집은 외식을 안 해? 동생들은 제가 하는 걸 보고 따라서 엄마한테 이혼을 요구했지만 갈수록 저보다 더 투정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지나온 사춘기를 동생들은 이제 막 진입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엄마는 한결같이 아빠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고 아빠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자매는 그런 엄마를 정말 미련하게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커서 저는 직장인이 되고 동생들은 대학생이 되었는데 동생들은 지방대학에 합격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독립을 해야 했고 저만 본가에 남아 통근을 하였습니다. 아빠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동생들한테도 대학 보내기 전부터 등록금은 대주되 방세 내줄 생각은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신신당부했던 터라
다행히 착실했던 동생들은 기숙사에 덜컥 붙어서 월세 부담은 없었습니다. 저 또한 대학을 그런 식으로 다녔거든요. 기숙사에 떨어지면 안 되었기에 더 열심히 학점 관리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래서 부모들이 윗사람이 잘해야 아래 사람들이 잘 따라간다고 했나 봐요. 제가 해내면 동생들도 저를 보고 배워서 당연히 해내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저를 잘 따라와 준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돈 한 푼 안 대주는 아빠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기숙사라는 길 하나밖에 없어서 노력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우연히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첫 남자는 아니었지만 여태 만났던 느낌과는 다르게 남편은 결혼을 생각하게 만드는 남자였습니다. 그건 한 4년 정도 만나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남편이 정말 착하고 훤칠하고 배려 많고 여자관계 깔끔하고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제 기분을 거스르는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돈 씀씀이가 너무 짜다는 거였어요. 남편이랑 데이트를 할 때면 언뜻 보이는 친정 아빠의 모습에 솔직히 남편에게 감정 기복 심하게 표출했던 편입니다. 한 번은 괜히 아빠 생각이 나서 남편에게 성질을 부린 적도 있었어요. 내가 사줄게. 그러니까 잔말 말고 스카이라운지 가. 이미 예약했는데 이제 와서 싫다고 하면 어떡해. 거기 직원들은 얼마나 난감하겠어. 우리도 미팅 날짜 잡혔는데 잠수 타는 작가들 있으면 성질나잖아. 저와 남편은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잠수를 타거나 예고 없이 시간 약속을 어기는 걸 너무 싫어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괜찮다더니 꼭 엘리베이터에서 스카이라운지 메뉴를 보자마자 안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비싸. 굳이 거기 아니라도 비슷한 음식 파는 싸고 괜찮은 데 많다니까? 겉멋든 사람들이나 그런 데 가서 돈 쓰는 거야. 서로 좋아하고 예쁜 추억 만들고 싶은데 좀 겉멋든 곳이면 어때? 자기는 나랑 우중충한 곳만 다니고 싶어? 자기는 나한테 예쁜 곳, 멋진 곳 보여주기 싫어? 꼭 그런 데 가야만 우리가 행복한 건 아니잖아. 장소가 뭐가 중요해? 서로 같이 보내는 시간이 중요한 거지. 그러지 말고 내가 아는 데로 가자. 그렇게 아껴서 뭐 할 건데? 나중에 죽고 나서 챙겨갈 거야? 아끼더라도 쓸 때는 좀 써야지. 이럴 때 보면 자기가 나 안 사랑해서 돈 쓰는 거 아까워하는 것 같아. 사실 남편한테 따질 게 아닌데 순간 저도 모르게 남편이 아빠와 비슷한 부분을 보이면 속에서 갑갑함이 끌어올랐습니다. 아빠한테 직접 따지고 싶은 말을 남편한테 투영하여 남편에게 퍼붓기도 했지요. 그날 제가 애정의 척도까지 논해버리며 성질을 냈더니 남편이 당황하면서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아빠 때문에 삐딱해진 제 마음을 탓하면서 남편에게 되레 미안하다고 우리 아빠랑 너무 비슷한 면모가 보여서 실수했다며 용서를 구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날 남편의 제안으로 저녁 대신 술을 마시러 가서 서로의 집안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편은 저의 친정아빠 구두쇠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주면서 아빠를 공감해주다가도 우리 식구들이 많이 힘들었겠다며 저를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도 자기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거기서 남편에게 부모님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남편이 어린 남동생 하나를 홀로 키워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 뭐 하나라도 아껴서 돈을 많이 남겨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었는지 현재는 형편이 한참 괜찮아졌는데도 이렇게 짠돌이 성향이 그대로 남았다고 해요. 남편의 사정을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석게 성질을 부렸는지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있는 부모님을 욕보이며 이렇게 술안주로 털어놓고 있는데 남편은 그렇게 다툴 부모님도 없다고 하니까 제가 남편 앞에서 크게 실수했다고 생각했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더니 남편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줬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연애를 별로 못 해봤는데 다들 남편 피지컬 보고 다가왔다가 사귀기도 전에 남편의 짠돌이 모습에 진절머리를 내며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연인으로 이어진 건 제가 처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날 서로의 사정을 얘기하며 더 깊은 관계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 때문에 이미 결혼하기로 약속한 기일을 더 빠르게 당기지 않았나 싶어요. 상견례 날짜를 잡았고 남편 쪽에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식 인사는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어린 남동생, 그러니까 대학생 도련님을 데리고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남편이 애지중지 동생을 키웠다더니 도련님은 정말이지 남편을 쏙 빼닮은 데다가 훨씬 더 피부에 윤기가 도는 아이였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길래 제가 남동생 하나 생긴 것처럼 잘 챙겨주었죠. 그런데 의외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날 집에 여동생들과 엄마만 있었지 아빠는 없더라고요. 제가 눈으로 아빠를 찾는 걸 알았는지 엄마가 난감해하면서 알아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아빠가 일하는데 기계가 고장나는 바람에 늦게 올 거야. 내일 장사 펑크 날까봐 그거 지금 수리 맡기러 갔거든. 우리 먼저 밥 먹고 있으면 돼. 하지만 아빠는 저희가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혹시나 싶어 디저트와 과일까지 먹으며 기다렸지만 끝내 아빠한테 남편을 인사시킬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도련님은 다음날 일정도 있고 해서 엄마의 인사만 받은 뒤 그만 돌아가야 했습니다. 엄마도 아빠가 못 와서 제 남편 마음이 좀 그럴까봐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남편의 손을 잡아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집밥 생각나면 언제든 와서 들러. 우리 이제 식구 될 거니까 시간 많잖아. 장인어른은 그때 뵈면 되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엄마가 해준 밥이 가물가물했는데 장모님 덕분에 다시 살아난 느낌이에요. 동생도 근래 먹었던 밥 중에 가장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기분 좋은 그 상황에서 표정을 고치고 있던 건 저뿐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빠의 부재 때문이었죠. 제가 갑자기 상견례를 한 것도 아니고 어디 멀리 장소를 잡은 것도 아닌데 미리 알려줬고 바쁘더라도 충분히 얼굴 한번 비춰줄 법도 한데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미치도록 서운했어요. 남편도 괜찮다고 했고 엄마도 너무 그러지 말라고 했으나 아빠를 향한 서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곧 분노로 변질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날 밤 아빠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는데 내내 지나간 감정을 담아두고 있던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거실로 나가 아빠한테 따졌습니다. 아빠는 나를 딸로 생각하긴 해? 우리더러 시집은 무조건 가라더니 그래서 사위를 데려왔는데 왜 거들떠도 안 봐? 우리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서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도 내가 장녀인데 아빠 자식이잖아. 부모로서 아무것도 안 해줬으면서 적어도 딸이 어떤 남자한테 시집을 가는지는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의 큰 목소리에 엄마가 잠에서 깨서 밖으로 나왔고 동생들도 방학이었던지라 집에 있었는데 전부 막 자려다가 일어나 나와봤습니다. 아빠는 제 말에도 피곤하다고 내일 얘기하자며 방에 들어가려 했어요. 저는 그런 아빠의 뒷모습에 대고 자식으로서 두고두고 벌받게 될 발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학교 다니고 밥 먹고 한 게 다 아빠 덕분이라고? 그럼 뭐해? 내 기억 속엔 아빠랑 같이 보낸 추억이 전혀 없는데 이럴 거면 그냥 우리 아빠 하지 마. 아빠는 그 시간 제 말을 끝까지 듣고도 아무 대답 없었습니다. 등을 보인 채로 묵묵히 서 있다가 제게 겨우 남긴 말이 고작 더 할 말 남았냐고 묻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러더니 그대로 방에 들어가 버렸죠.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었던 저는 그게 또 서운하여 아빠가 들어간 방문에 대고 나는 이제 아빠 딸 안 할 거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이날이 제겐 가장 후회가 되고 후회로 모자라 제대로 된 벌이라도 받고 싶은 실수였습니다. 바보같이 저는 그렇게 아빠와 더 멀어져서 정말로 아예 남남이 되어버렸어요. 그 상태로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래도 결혼식은 아빠가 참석해 주셨더라고요. 대신 제가 거부하는 바람에 저는 아빠 손이 아닌 남편의 손을 잡고 입장을 했습니다. 아, 그때를 떠올리니 또다시 가슴이 저미도록 아프네요. 아빠가 멀리서 박수만 치고 있었는데 눈길이라도 한번 줄 걸 그랬습니다. 어쩜 못나도 이렇게 못난 짓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희 부부는 친정엄마가 반평생 모았다는 돈을 선물로 받아 신혼집에 보태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자매 중 가장 늦게 독립을 하게 되었죠. 그때까지도 아빠랑은 안부 전화 따위 안 하고 엄마한테만 연락을 했어요. 남편이 엄마가 해주는 반찬 너무 맛있게 잘 먹네? 내가 돈 붙여줄 테니까 좀 더 만들어줄 수 있어? 내일쯤 한번 들릴게. 그래, 얼마든지. 용서방이 잘 먹는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 그나저나, 넌 아빠한테 한 번씩 연락하니? 아빠가 요즘 너 어떻게 사나 한 번씩 물어보던데. 문자라도 한 통 남겨주지 그래. 나랑 아빠 사이 어떤지 몰라서 그래? 나는 아빠한테 아직 서운한 감정 남았어. 솔직히 아빠가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마음 풀 생각도 없어. 엄마는 아빠를 대신해서 저와 아빠의 관계를 화해시키려고 했습니다. 엄마랑 통화할 때마다 그런 소리를 꼭 들었어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엄청난 반감을 드러냈거든요. 자꾸 아빠 얘기할 거면 엄마한테도 전화 못한다는 소리를 하면서 정말 못되게도 협박을 해버렸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엄마 전화 때문에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요. 아빠는 다쳤다면서 어디 하나 붕대로 묶은 곳도 없이 환자복만 입고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가 온 걸 보고 엄마가 먼저 반겨주었는데 아빠는 무뚝뚝하게만 대응만 하더군요. 그래서 어디 다쳤는데? 조심 좀 하지 그랬어. 병원비 나가는 것도 아까웠을 텐데 어떡해? 그렇게 아끼던 돈 왕창 날리게 생겼네. 너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이니? 아빠가 다쳤는데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겠어? 그래도 네가 장녀잖아. 동생들 타일러서 아빠 힘든데 위로 한마디 해주지는 못할 망정 왜 그러니? 올라서 물어? 여기 병원인데 내가 또 아빠랑 다퉈야 알겠어? 원래도 안 오려다가 남편이 오자고 해서 온 거야. 뭐라고? 그럼 차라리 오지 말지 그랬어. 사실은 너도 걱정돼서 와놓고 어쩔 수 없이 온 척하는 거잖아. 도대체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부모한테 그렇게까지 모질게 하는 거니? 그래서 네가 못 컸어? 잘 먹고 잘 커서 시집도 잘 갔잖아.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는 제게 웬만해선 성을 안 내시는 분인데 그날은 눈시울까지 붉히면서 제게 심하게 따졌습니다. 아빠 다치는 거 한두 번도 아닌데 그날은 유난히 엄마가 울분 섞인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누가 보면 아빠가 죽을 병이라도 걸린 줄 알도록 착각할 만한 표정이었죠.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웬만하면 제 편을 들어주시던 엄마가 저를 엄청 원망하듯 호소하는 게 저를 많이 흔들리게 하였어요. 엄마랑 말다툼을 하는 사이 아빠가 유독 쇳소리 비슷한 기침을 많이 했는데요. 엄마와의 대화가 거슬릴 정도로 장기침이 많았지만 그 와중에 저는 단순히 감기까지 걸렸나 보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날따라 다른 사람 같던 엄마만 걱정했지 아빠는 여전히 제 안중 밖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아빠한테 따뜻한 물을 챙겨주는 대신 나는 인사도 안 하고 그곳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서 퇴원을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엄마가 그날 화냈던 것도 사과를 했습니다. 아빠가 다쳐서 순간 예민해지는 바람에 그랬다고 하네요. 그때만 해도 그냥 아, 그렇구나 하며 따로 연락을 드리진 않았죠. 그렇게 세월이 좀 흘러 제게는 뱃속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왕딸기 태몽을 꿨었는데 역시나 예쁜 딸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만 예뻐라는 세상에서 딸을 가졌다고 우리 아빠처럼 돌사진도 안 찍어주는 부모는 되지 않겠다고 우리 딸에게 무한한 지원과 마음을 줄 것을 다짐했죠. 제가 한참 몸 관리 중인데 어느 날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임신하고 한 번도 친정을 찾지 않았던 탓인지 엄마가 뱃속에 자기 손녀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아빠한테 딸 가졌다고 잔소리라도 들을까봐 친정을 안 찾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부름에도 엄마만 밖으로 몰래 나오라고 했더니 엄마는 끝까지 아빠랑 같이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대놓고 싫다고 얘기를 했으나 엄마가 제발 부탁이라고 사정까지 하길래 할 수 없이 남편과 함께 친정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친정 부모가 이미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외식을 한다고 하지 뭡니까? 막 도착한 저희를 싣고 아빠는 동네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고깃집을 갔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고기 노래를 부르고 살아도 안 사주더니 갑자기 아빠가 제게 무려 한우 고기를 사주더라고요.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혹시 이게 화해의 의미인가도 싶었습니다. 아빠한테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그간의 어색함 때문에 선뜻 말을 걸기가 애매했어요. 엄마랑만 대화를 나눴던 걸로 기억합니다. 비록 아빠가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날 솔직히 저는 기분이 좀 풀렸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인 걸까요? 아빠가 제게 외식을 쏘는 이유가 마치 화해의 의미가 맞는 것 같아서 아빠의 숨겨진 마음이 알아서 느껴지더라고요. 아빠는 식사 시간 내내 묵묵하게 고기만 구우면서 굽는 족족 저한테 덜어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가 먼저 아빠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만하고 아빠 먹어. 아빠 지금 한두 점 먹은 거 알아? 내가 계속 봤는데 먹지도 않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챙겨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아빠 좀 먹어. 그러나 아빠는 고기 같은 거 안 좋아한다고 계속 저만 챙겨주었습니다. 갑자기 이러는 아빠가 의아했지만 싫지 않았어요. 좀 과장하자면 난생 처음 아빠의 사랑을 느껴보았습니다. 아빠의 행동이 오죽 어색하고 갑작스러웠으면 제가 무슨 생각도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내 배에 있는 애가 아들인 줄 알고 잘해주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그날 저는 원 없이 고기를 먹었어요. 제가 먹은 고기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아빠가 사준 고기라서 더 그랬던 것 같네요. 낯간지러워서 아빠한테 잘 먹었다는 차마 인사는 못했고 부모님께 조심히 들어가라는 말을 전하는데 아빠가 차에 올라타기 전 제게 나지막히 말을 건네더라고요. 여자애는 해산물 많이 먹어줘야 희고 곱게 나온다더라. 그래서 너희들이 다 희고 곱상한 거야. 오늘은 네 배불려 놨으니 다음엔 손녀줄 해산물 보내마. 그 말 한마디 남기고 아빠는 그대로 차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 따뜻한 말도 아니었고 몇 년 만에 건네는 애정 담긴 인사도 아니었지만 그날 아빠의 말은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았을 정도로 제게 따뜻한 진심입니다. 저는 그날로써 아빠에 대한 마음속 응고가 와르르 풀려버렸습니다. 아빠가 용기 내서 손을 내밀어줬으니 앞으로는 제가 자식으로서 아빠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2달 후 갑작스런 산통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간 저는 조기 출산을 했어요. 새벽이었는데도 남편이 친정 부모에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다고 전화해서 친정 부모가 달려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엄마는 저를 출산을 끝낸 저를 보고 갔는데 아빠는 제가 낳은 손녀만 보고 그만 돌아가 버렸어요. 지난번 고기 사준 날 이후로 아빠한테 마음이 좀 풀렸었는데 살짝 또다시 서운하더라고요. 그건 그거고 막상 딸을 보니까 세상 만사 모든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예쁜 생명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던지. 친정 부모님도 우리 자매를 낳았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정말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애지중지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딸만 보면서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제 삶에 난생 처음 고비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엔 또 어디 다쳤나 안일하게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전화에 대고 울먹이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고 숨을 헐떡이면서도 엄마는 그만 솔직히 얘기해줘야 될 것 같다며 아빠에 관한 사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니네 아빠 소세포 폐암이란다. 지난번에도 다친 게 아니라 폐암 때문에 병원 입원했던 거야. 아빠가 너희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니 말을 못했어. 그런데 너네 아빠가 오늘 밤에 갑자기 쓰러져 버렸지 뭐니? 어떡하면 좋아. 니네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좀 편하라고 하니까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다. 네 아빠 불쌍해서 어쩌니? 아빠가 길어봤자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저는 남편에게 애를 맡긴 후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지난번 입원했을 적 이미 가망 없는 말기라는 판정 때문에 아빠는 치료를 거부했고 그 탓에 지금은 산소호흡기를 차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상태까지 악화된 것이었어요. 저녁이라서 당장은 면회를 한 명씩 해줄 수 있다길래 엄마는 이미 하고 나왔으니 몇 시간 뒤에 한 번 남은 면회를 저더러 들어가라 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같이 중환자실 앞에서 내내 기다렸다가 간호사의 부름에 안으로 들어갔고 아빠는 때마침 눈을 뜨고 있었어요. 제가 온 걸 본 아빠가 말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하는데 늘 근엄하던 아빠의 모습이 한없이 약해 보여서 그만 제가 눈물을 울컥 쏟아버렸습니다. 아빠, 말 안 했어. 맨날 장사한다고 안 좋은 연기 마시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제때 검사받고 예방했으면 이렇게까진 안 됐을 거잖아. 돈 아껴서 뭐해. 결국 아빠는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러려고 그렇게 돈을 아낀 거야? 아빠 병원비로 쓰려고? 아빠 손을 잡고 한참 울분을 토했어요. 아빠에게 괜찮냐는 말 한마디 못하고 원망만 했습니다. 아빠는 말을 못하고 지켜만 보다가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요. 뿌옇게 올라오는 산소호흡기 속으로 미안해 라는 말만 하고 또다시 입을 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면회 시간 내내 아빠 손을 잡고서 울기만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 면회 때 본 모습이 아빠가 멀쩡한 정신을 붙들고 있는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야속하게도 아빠는 빠르게 기가 쇠해졌고 나중에는 면회도 불가할 만큼 정신이 왔다 갔다 했죠. 컨디션이 저조하기까지 너무 순식간으로 병세가 악화되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정신 못 차리는 엄마를 위로하면서 매일 엄마 손을 잡고 아빠를 보러 갔습니다. 아빠가 살아생전에도 이렇게 많이 얼굴 마주해주지 못했는데 다 죽어가는 그 앞에서 제 모습을 보이고 있자니 미치도록 후회스럽고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되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과 남편까지 아빠를 보러 병원으로 왔던 날 저는 아빠의 눈물을 처음 보았어요. 가족을 들여보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빠는 누가 봐도 정신이 온전치 못했고 초점이 이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고 있는 가족들을 알고 있는 건지 아빠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지 뭡니까. 그걸 보고 엄마는 아빠의 얼굴을 한참이나 쓰다듬으며 통곡을 했습니다. 세상이 무심하기도 하지.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데
딴짓 한 번 안 하고 얼마나 가족을 위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좀 두 다리 뻗으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가버려요? 나더러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여보, 나만 두고 가지 마요. 제발 일어나요. 저와 동생들도 아빠 손을 잡고 놓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아빠가 다시 기운 차리길 바랬어요. 하지만 아빠의 죽음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일이었고 역시나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이대로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식구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엄마가 가장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늘 아빠를 믿고 사랑했던 분이니 아빠 없는 빈자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동생들은 번갈아 가며 친정집을 방문했습니다. 동생들은 방학 때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주로 많이 친정에 살다시피 찾아갔죠. 친정집은 아빠 하나 없을 뿐인데도 너무 썰렁했습니다. 그동안은 아빠가 있기 때문에 집이 음험하고 삭막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저희에게 남모르게 큰 존재였나 봅니다. 아빠 없는 집은 자칫 공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날 엄마가 방에서 아빠 물건을 정리하다 말고 우리 자매를 동시 부른 적이 있었는데요. 엄마는 거실에 저희를 앉혀놓고 저희 앞으로 통장 2개씩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을 열어보니 2개의 통장을 통틀어 5억이란 돈이 담겨 있었어요. 네 아빠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그랬을 수도 있지. 하지만 아빠는 미리 알았던 거야. 너희가 딸이기에 우리 세대 부모라면 기본적으로 딸을 낮잡아 보잖니. 아빠는 너희가 어디 가서도 대접받을 수 있게 힘을 주려고 했어. 너희 이름으로 땅도 사놓았거든. 그러니까 엄마 말은 아빠가 훗날 저희가 커서 사회를 나가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를 받을까봐 힘을 주기 위해 돈을 모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친 듯이 돈만 모으면서 조금이라도 저희 위상을 높여주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빠는 엄마랑 결혼하고 엄마를 시댁의 무시로부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고개를 숙였어. 시댁에서 엄마를 좀 많이 괴롭혔거든. 아빠는 너희들도 시집가서 이 엄마처럼 고스란히 그 고통을 겪게 될까봐 돈이라도 꼭 쥐어주려고 했던 거야. 아빠가 방법이 좀 달라서 그렇지 하루 한시도 안 빼놓고 너희 생각만 했어. 아빠한테는 너희가 자산이고 보물이었단다. 이미 동생들은 울음이 터졌고 아빠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냐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가슴 미어지게 아파서 눈물이 났지만 아빠한테 지은 죄가 많아서 감히 아빠를 마음 놓고 그리워할 자격이 있나 싶어 참았어요. 그때 엄마가 눈가를 훔치면서 제게만 따로 건네준 사진이 있었는데요. 제가 언제 한번 일을 본다고 제 딸을 친정엄마한테 잠깐 맡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건넨 그 사진 안에서 아빠가 우리 딸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겁니다. 그날 엄마 혼자 있었잖아. 아빠한테 전화했더니 장사까지 접고 달려오셨어. 손녀 얼굴 한번 보겠다고 오토바이 타고 10분 만에 오셨지 뭐니. 네 아빠가 손녀 보면서 얼마나 좋아했다고. 그 사진은 엄마가 몰래 찍은 거라고 했는데 엄마도 오랜만에 보는 아빠의 웃음이 좋아서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 저한테 줘야 할 것 같아 사진을 인화했다고 해요. 그날 저녁 제가 방에서 몰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저는 아빠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 아빠라는 존재를 제대로 알려고 한 적은 있었을까요? 아빠가 저희에게 이렇게나 무한한 마음을 주고 있었다는 걸 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게 된 걸까요? 하늘이 제게 주는 벌이라면 마땅히 받겠지만
그 전에 아빠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1000배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수만 번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저와 남편은 친정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틈만 나면 아빠 방에 들어가서 이미 정리해 놓은 아빠의 옷이랑 물건들을 열어봤습니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말 허튼 짓 없이 충직하게 가장의 역할을 해낸 분인데 제가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아빠는 누구보다 저희를 위해서 마음과 돈을 쓰신 분이었고 저의 임신을 축하하며 아낌없이 퍼줬음 손녀를 축복으로 받아준 사람이었는데 누구보다 저희 자매를 사랑해준 아빠였는데 제가 더 똑똑하지 못해서 아빠의 사랑을 몰라줬다는 것이 계속해서 한으로 남아있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한테 모진 말만 했던 저는 아빠와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을 자체적으로 없애버린 셈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만 하면 제 자신이 무척 용서가 안 돼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일이 아닌데도 아빠를 자주 찾아갔어요. 사진 속 아빠는 옛날에 찍은 사진인지 약간의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참 예쁘게 잘 찍혔더군요. 저는 아빠 사진 옆으로 저희 가족 사진을 넣어놨어요. 절대 아빠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마음과 함께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바로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고 결국엔 닥치게 될 일을 좀 빨리 겪은 것뿐인데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세월이 좀 지나서 우리 손녀가 6살이 되었어요. 손녀를 많이 사랑해줬던 아빠가 혹시 제 딸을 많이 보고 싶어 할까봐 아빠 기일마다 딸을 꼭 데리고 방문을 합니다. 덕분인지 우리 딸도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직접 만난 기억은 못하지만 사진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얼굴을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주책맞게도 아직까지 눈물을 흘린답니다. 아빠만 보면 자동적으로 가슴이 아프고 눈물샘이 반응을 해요.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지쳐 잠들 때까지 울기만 했죠. 불효를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건 엄마가 깜빡하고 제게 뒤늦게 말해준 건데요. 엄마가 저희 신혼집 구하라고 줬다던 돈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아빠가 준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제가 아빠를 외면하던 때였기에 아빠가 자기가 주는 돈이라고 하면 내가 안 받을 것 같다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시켰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아빠한테 잘못한 채로 천벌 받고 있는 게 맞나 봐요. 제 자신이 쪽팔리고 한심해서 죽을 것처럼 힘들더군요. 죽을 정도로 힘든 적이 없어서 이만큼 아픈 건지도 몰랐어요. 앞으로 누가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진심으로 경청하고 보듬어줘야겠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써오는 내내 저는 계속 벌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울면서 속죄하며 쓰다 보니 벌써 하루가 다 갔네요. 라디오가 하늘에까지 닿는 일은 없겠지만 라디오에서 퍼지는 음파가 우연이라도 하늘에까지 울려서 아빠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세상에 꼭 그런 기적이 있길 바래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꼭 아빠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미안했다고. 아빠 목숨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우리 아빠 짠돌이 아니고 최고로 훌륭한 아빠였다고. 단 한 번만이라도 아빠가 꿈에 나온다면 꼭 안아주면서 하고 싶은 고백도 있는데 바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가족끼리 그런 직설적인 표현하는 게 너무 낯간지럽지 않잖아요. 너무 쉬운 말인데도 희한하게 가족들한테는 그 말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생판 초면이었던 남편이랑도 1년도 안 돼서 사랑한다는 말을 수십 번 텄는데 왜 저는 가족한테는 그런 쉬운 말을 해주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지로는 할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아빠는 빼고였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쑥스러운 마음을 담은 편지도 써본 적 없다는 겁니다. 아빠를 보내고 나니 이렇게 못해준 것들만 생각이 나네요. 부모를 보낸 자식분들 다 저와 같은 마음이겠죠? 아빠를 마주할 수 있던 수많은 기회를 놓친 제가 지금에서야 단 한 번의 만남이라도 생기기를 갈망하고 있네요. 창피하지만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럼 다른 말 전부 마음속에 삼키고 딱 한마디 해줄 겁니다. 사랑해요, 아빠. 라고 말이에요. 다들 저처럼 두 번 다시 없을 기회 놓치지 마셨으면 합니다. 내 옆에 놓인 무수히 많은 기회를 매일매일 잡으셔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 만들길 바래요. 가족이야말로 익숙해서 소중한지 모르는 가장 위태로운 관계가 아닙니까? 쓰다 보니 내용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만 인사드릴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